자, 책 다 받으셨죠, 이거? 예, 책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입문서예요, 입문서. 예, 입문서인데 말 그대로 이제 그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앞에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시간 있으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뭐 특별히 안 보셔도 관계 없습니다. 12페이지로 한번 가보시죠. 예, 12쪽. 12페이지. 자, 법령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예, 법령을 만드는 과정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용어 세 가지만 좀 익히고 가겠습니다. 용어 세 개. 일단 이제 법이라는 게 있고요. 법률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법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법을 우리가 이제 보통 예를 좀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그 뭐 대표적이고 가장 상위의 뭐 법이 하나 있다고 하면 헌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죠, 그죠? 우리 시험 과목이 아니니까 빼고 민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요. 또 우리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부동산 등기법 뭐 이런 법들이 있어요. 이런 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를 좀 제가 들어드릴 수 있냐면 우리 이제 과목 저하고 지금 같이 배우시는 법의 정식 명칭을 한번 제가 좀 써볼게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위에 거는 그냥 법이 그냥 한 단락으로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단락이 지금 이렇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단락으로 끝날 때 끝부분을 법이라고 맺어요. 우리 이름을 만들 때. 근데 이렇게 단락이 최소한 2개 이상으로 연결되어질 때는 끝부분을 법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법률이라는 걸 여기다가 한번 갖다 붙여보면 좀 어색해요. 뭐가 어색한가 볼까요? 민법률 이러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동산 등기 법률 이래도 좀 어색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다시 이제 율자를 빼고 법이라고 해도 조금 좀 삭막해 보이고요. 그래서 법의 명칭이 짧으면 법으로 끝나고 법의 명칭이 길거나 두 단락 이상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 뭐로 끝나는 거냐면 법률로 끝나요. 그럼 우리 공법 시간에 배우는 법 중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머릿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뭐로 해야 되겠어요? 법률 이렇게 이제 끝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길면 법률로 끝난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그죠? 같은 말인데 이렇게 쓰임새가 조금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령은 조금 다른 말이에요. 법령은 어떤 말이냐면 이 법과 즉 법률과 플러스 영을 포함하는 개념을 법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이라고 하는 거하고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가지고 법령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왜 법령이라고 얘기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시행령은요, 대통령령을 말해요. 대통령의 명령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대통령의 명령. 그러니까 이것도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 규칙은 누구의 명령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행 규칙은. 자, 우리 대통령이 제일 높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대통령보다 조금 낮은 사람이면서 한 부서를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관 있죠, 장관. 그래서 이거는 각 부 장관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시행규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요거를 좀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공인중개사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법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법은 누가 만들어요? 법을 누가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죠, 뭐. 그렇죠?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시행령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무회의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시행규칙은 누가 만들어요? 장관의 명령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를 합쳐가지고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법령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런데 조금만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볼게요. 조금만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권력은요. 예, 우리나라의 권력은 세 가지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 권력으로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법을 만드는 권력, 입법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수호하고 이 법을 수호하고 지킨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제대로 이제 지키는지 뭐 이렇게 조사도 하고 또 안 하면 뭐 처벌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법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그리고 실제로 집행하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대통령은요 입법, 행정, 사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쪽 수장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입법, 뭐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눴을 때 어느 쪽 수장으로서 이 명령을 발한 거가 되겠어요? 예? 대통령이 입법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통령이 사법부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명령을 지금 발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국회의장도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국회의장도. 그리고 누구도 명령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법부 수장도 명령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사법부 수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사법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 응? 사법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 예, 갑자기 좀 딱딱해져가지고 여러분들 표정이 되게 어두워지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법 과목은 우리 월요일날 학개론 빼고 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 법 과목은 다 이래요. 딱딱해요. 법 과목이 재밌을 수가 없는 거거든. 자,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이 누구예요? 사법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 대법원장이죠. 대법원장. 예, 그러면 대법원장도 명령을 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명령을 발하면 이건 사법부의 수장으로 명령을 발하는 거죠. 예, 그러면 대법원장이 명령을 발하면 시행 규칙일 것 같아요? 시행령일 것 같아요? 시행 뭘 것 같아요? 대법원장이 만약에 명령을 하게 되면 이게 규칙 명령. 이 명령에 들어가요. 이 시행령에 들어가.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동격이다. 대법원장의 령이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제 대통령 밑에 대법원장이 있기는 있지만 그 업무에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동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거를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대법원장의 명령을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그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이걸 매수 신청 대리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매수 신청 대리인 규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법원장의 명령인데 이게 시행령의 성격을 가져요. 근데 여기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을 기준하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법령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그러면 뭐 하나 있고요. 법률 하나 있고 시행령이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과목 안에. 그리고 시행규칙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총 네 가지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령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여기에서 40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40문제가 나오면 범위가 넓어요, 아니면 좁아요? 굉장히 좁은 거지 뭐. 그죠? 왜 좁은 거냐면 아까 우리 공법,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부동산 공법은 몇 개의 법으로 구성이 됐다 그랬죠? 6개. 네. 그러면 6개면 6개 법으로 구성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마다 뭐가 다 있겠어요? 이런 게 다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3, 6, 18, 18가지 법령을 가지고 배우는 거하고 우리는 몇 개밖에 안 돼. 4가지 법령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항수는 똑같이 40개 주지만 여기가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은 그런 과목이니까 여기서 이제 전략적으로 좀 고득점 하실 수 있는 어떤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3페이지 쭉 한번 와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박스 밑에 보면 대통령령이 있고 총리령이 있고 부령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시행령. 예. 그리고 이제 총리하고 부령은 다 시행 규칙이에요. 총리가 명령을 발해도 시행 규칙이고 각 부 장관이 명령을 발해도 이것도 시행 규칙입니다. 자, 오른쪽 여백이 좀 되죠? 예. 그러니까 어디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13페이지 우측이 여백이 좀 되죠, 그죠? 예. 여기다가 뭘 좀 적어 놓으시냐면 이거를 좀 적어 놓으실게요. 뭐를 좀 적어 놓으시냐면
법 이렇게 하나 좀 적어주시고요. 법률 해도 좋고 법률 이렇게 이제 나눴을 때 법률에는 모든 제재 규정을 법률에 두어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헌법에 보면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감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본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를 하려면, 사람을 제재하려면 어디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에,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징역형을 과한다. 예, 그러면 시행 규칙에 의해서 징역형을 과한다. 그럼 위헌인 거예요. 헌법에 반하니까. 그죠? 그럼 그 사람을 감금하거나 뭐 어떤 불이익을 주려면 반드시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돼? 법률에 있어야 되겠지.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속도 위반을 했다. 속도 위반. 예. 근데 이제 단속 경찰이 이제 그 적발을 해 가지고 당신은 도로교통법 제 몇 조 이렇게 나가겠어요. 아니면 당신은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 몇 조 이렇게 나가겠어요. 법률로 나가야 되겠지, 그지? 왜냐하면 불이익을 줄 거니까. 예, 그래서 모든 제재 규정은 다 법률에 근거한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불이익이다 이거 다 무조건 법률이에요.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령에는 기준이라든가 기준, 그죠? 요건, 요런 것들을 시행령에다가 두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기준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요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자주 바꿔야 돼. 한 번 정하면 평생 바꾸면 안 돼요. 기준 같은 거, 뭐 어떤 뭐 기준 같은 거 자주 바꿔야지, 수시로. 왜냐면 사회가 자꾸 바뀌니까. 그러면 어디에다가 두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 기준 같은 걸 어디다가 두면. 법률에다가 두면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국회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시로 바꿔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다가 둔다. 그냥 대통령이 명령만 하면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시행 규칙이 있다 그랬죠. 시행 규칙에는 우리 법에서 사용되어지는 굉장히 많은 서식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서식. 이 서식을 바로 여기에다가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묶어 가지고요. 별표를 좀 2개를 해 주시는데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우리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뭘로 정하느냐 뭐 이런 식의 문제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등록 기준은 뭘로 정하느냐. 다 등록 기준을 뭘로 정하느냐. 그럼 뭘로 정해요? 시행령으로 정하는 거지. 그럼 여기 시행령을 한번 붙여 보면 이렇게 읽어야 돼. 가령 시행령은 여기에도 시행령이 있는 거예요. 이 법에도 시행령이 있어요. 그럼 이 시행령은 어떻게 읽어야 돼? 부동산 등기법 시행령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시행령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뒤에다가 시행령만 붙여주면 돼. 그럼 시행규칙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다 시행규칙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여기도 한번 시행규칙 한번 넣어봐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내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넘겨보시죠. 넘겨보시면 3번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별표를 2개만 좀 해주세요. 거기 3번 네모 박스 거기다 별표 2개 하시고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시험 보는 날 아침까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아주 기초적인 강의 할 때 여러분 확실히 개념 잡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데 아무데나 좀 여백을 찾으셔가지고 밑에 그 페이지에다가 한번 뭐 여백 좀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 좀 적어 놓으세요. 자,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가 대한민국이죠, 그죠? 대한민국에는 2가지 정부가 있어요. 2가지 정부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정부랑 어떤 정부가 있냐면 중앙정부가 있죠. 중앙정부. 이 중앙정부는 누구를 수반으로 해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있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그렇죠? 근데 이 지방 정부도 있어요. 지방에 각 정부가 있다. 지방 정부. 우리 대한민국은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예, 민주주의라는 건 뭐예요? 그 국민이 주인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민주주의를 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아닌 거지, 그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를 운영합니다. 근데 지방 정부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광역 지방자치단체. 예, 그래서 이거를 광역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광역보다 조금 작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예, 이거 합쳐가지고 지자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보셨겠죠? 지자체 이렇게 예, 줄여가지고. 근데 그 지자체의 종류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큰 지자체, 조금 작은 지자체.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죠. 예,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무슨 시? 특별시. 예, 특별시는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죠. 가운데 점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특별시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시가 있죠. 6개 광역시가 있죠, 그죠? 뭐 부산, 대구, 대전, 뭐 광주, 뭐 인천 이런 예, 광역시. 그리고 도 있죠, 도. 경기도, 충청남도 뭐 이런 거. 예, 도. 예. 참고로 저는 고향이 대전광역시예요. 예, 대전광역시.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충청도를 좀 많이 선호해서 예를 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난 충청도가 고향이 아니신 분들은 저 사람이 원래 충청도 사람이라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제가 다른 도를 뭐 이렇게 험담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대신 이제 어떤 예를 들어 드릴 때 충청도 위주로 예를 들어 드립니다. 예.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고향이 그렇다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주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제주도? 특별자치도라고 얘기하죠. 제주도. 이 제주도가요 참 재밌는데 특별자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에 가면 경찰이 두 가지 종류의 경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임용한 경찰이 있어요. 말 그대로 서울에 돌아다니는 경찰들이 유니폼 똑같이 입은 경찰들이 제주도에 있어요. 근데 제주 경찰이 있어요. 제주 경찰. 그 제주 경찰은 어디에서 임명한 경찰이겠어요? 제주도에서. 그 자치도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에 가면 제주 경찰이 많겠어요? 중앙 경찰이 많겠어요? 제주 경찰이 99%지 뭐. 중앙 경찰은 그냥 연락하는 형태만 취합니다. 유니폼도 다 달라요. 제주 경찰은. 그리고 이제 요번에 하나 더 만들어진 신설된 광역 지자체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세종. 자, 우리 수도가 지금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근데 수도의 일부 기능을 떼서 세종시로 지금 이렇게 이관을 했잖아요. 정부 청사가 일부 내려갔으니까 한 4개 부서가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세종도 특별이라는 말을 붙여요. 수도의 기능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무슨 장관을 계속 배워야 하겠어요?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법 과목 공부하려면 이 장관이 수도 없이 나와요. 이제 아마 내년 시험 보실 때까지 최소한 10만 번은 들을 거예요. 10만 번. 이 장관은 어떤 장관? 예? 어떤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천에 근무 안 해요. 어디에 근무해? 세종시에서 근무한다고.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예. 과천에 있다가 옛날에 한번 점거당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세종시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세종 특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치시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 특별이라는 말들이 이렇게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5개나 되잖아요. 근데 이 수업 시간에 이거를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불러요. 뭐라고 줄여서 부르냐면 시도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시도. 그러면 시험 지문에도 시도지사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이렇게 나오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있는 사람 다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누가 주관하는 시험이냐면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시험이 원칙.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할 수도 있고. 근데 시도지사가 국가의 하나의, 그죠? 대한민국의 하나의
기관장으로서 주관하는 거예요. 그 국가고시라는 거지. 시도지사가 주관하더라도. 그럼 여기서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시험이라고 하면 누가 주관할 수도 있겠어요? 세종특별자치시장도 주관할 수 있고 또 서울특별시장이 주관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라고 가정하고 합격하시면 자격증 누가 교부해? 여러분이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야. 예, 그러면 합격하시면 자격증 누가 교부하죠? 서울특별시장이 교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소지가 경기도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합격했어요. 그러면 자격증 누가 교부해? 경기도지사가 교부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기초단체로 넘어가는데 기초단체는 좀 간단해요. 기초단체는 뭐가 있냐면 시가 있고, 그렇죠? 시 밑에 뭐 있어요? 군 있죠? 네, 그리고 뭐 있어요 또? 구 있는데 이 구가요. 예, 이 구가 어떤 구를 말하는 거냐면 자치단체인 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구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구가 있어요. 하나는 자치구라는 구가 있고, 그죠? 또는 비자치구라는 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치구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비자치구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 왜?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군구라고 하면 여기서는 자치구인 구만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이렇게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요. 법에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법 표현에 시, 군, 구, 청장은 주어가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시, 군, 자치구청장은 주어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법 조문에. 예. 그러면 주어가 시, 군, 구, 청장은 이러면 얘네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서는 밑에 지문을 잘 보세요. 시군 자치구청장이라고 바로 밑에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구청장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 자치구청장만을 말하는 게 이런 형태로 쓰는 거고 여기에서는 어떤 구청장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겠어요. 얘까지 싹 포함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법 조문에 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어요? 아니면 아래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 같이 포함되는 게 많이 있겠죠. 위에처럼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95%? 뭐 정도. 그러면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중요한 거야. 왜?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특별한 것 중에서 시험은 어떤 거를 잘 물어봐요? 특별한 거, 이런 거, 예외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구청장과 이런 구청장의 표현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 사례를 좀 하나 들어볼 건데 사례 들기 전에 이게 왜 어렵냐면 시험 보는 날 아침까지도 헷갈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시하고요. 이 시하고 또 헷갈려요. 이 시랑 헷갈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는 무슨 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왼쪽 지문에서. 자, 이 시가 어떤 시인지 왼쪽에서 한번 찾아보기로 해요. 자, 어떤 시가 있어요? 특별시 들어가죠? 예. 그리고 광역시도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특별자치시장도 들어가죠. 예. 그러면 이 시는 세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만을 말해요. 그런데 이 시는 어떤 시를 말한다라고 하면 틀리겠어요. 이 시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떤 시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무슨 시 아닌 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아닌 시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런 시를 보통시라고 얘기해요. 보통시. 그죠? 자, 그럼 보통시가 뭐 있어요? 굉장히 많지 뭐. 뭐 과천시, 수원시, 뭐 굉장히 많잖아. 군포시, 뭐 남양주시, 안산시, 광명시, 뭐 안양시 엄청나게 많죠. 그죠? 보통시를 말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지자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예를 좀 두 개만 좀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러분 계신 데가 여기죠, 그죠? 네. 그다음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영통구는 삼성전자가 있는 곳이에요. 삼성전자가 있는 영통구입니다. 자, 그러면 요번 우리 중개사법 실무 문제에 요거랑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나왔어요. 요거랑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를 한 거죠. 왜냐면 이게 어려운 개념이라서. 자, 보세요. 위의 지문에서 지자체를 한번 좀 찾아보세요. 위의 지문에서 지자체. 지자체라는 건 광역, 기초 다 합쳐가지고 지자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지자체예요? 얘가 지자체죠? 얘가 무슨 지자체야? 광역, 지방, 자치단체죠. 그죠? 얘도 지자체에 들어갑니다. 얘도 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응? 지방자치단체인가 아닌가? 자, 지방자치단체라는 건 별로 어렵지 않고요. 자, 중앙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누가 뽑죠? 누가 뽑아?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그렇죠? 그거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잖아.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장을 우리가 직접 뽑아요? 직접 안 뽑아? 그러면 옆에 사람 뽑으면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뽑아? 직접 뽑잖아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장도 뭐야? 자치단체잖아요. 내가 선거에서 뽑잖아. 선출하잖아. 강남구청장도 우리가 뽑아요? 그럼요. 그렇죠? 얘도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요. 그럼 얘가 뭐에 들어가요? 광역지방자치단체. 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기가 광역, 여기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 아래 지문에서도 지자체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지방자치단체 첫 번째, 그러니까 뭐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죠. 얘가 뭐에 들어가? 광역에 들어가죠. 그러면 얘네 둘이는 쌤쌤이라는 거야. 급이 동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는 동격이에요. 서울특별시장이랑 경기도지사는 동격이야. 이렇게. 그렇죠? 예. 여러분 서울특별시장 하실래요? 경기도지사 하실래요? 만약에 하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서울특별시장 해야지. 그렇죠? 왜요? 특별시장이니까. 특별시장 다음에 대통령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어떤 게 지방자치단체? 수원시가 지방자치단체야. 왜? 수원시장을 수원시 주민들이 뽑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원시가 요거랑 같은 쌤쌤이라는 거죠. 그러면 잘 봐요. 강남구하고 영통구는 동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강남구청장하고 누구하고 동격이야? 수원시장하고 격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럼 얘는 영통구청장은 어떻게 임명이 돼요? 얘는 주민들이 선거에서 뽑지 않아요. 얘는 그럼 어떻게? 수원시장이 너 해 하고 임명하는 거지. 이렇게 임명. 그래서 얘를 비자치구라고 얘기해요. 비자치구. 이거를 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지 구별의 실익이 있는데, 자, 우리 중개사법에 중개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시, 군, 구청장에게, 다시요.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 쓰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수없이 많이 나온다고. 한 5,000개 이상 나와요. 우리 모든 그 공법 과목을 다 통틀어 보면 그때마다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자, 등록을 여기서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라는 얘기야, 여기서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강남구에서 등록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서 해야 돼? 강남구에 가서 해야 돼? 아니면 서울특별시청에 가서 해야 돼? 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천천히 다시 설명드릴게요. 중개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법 조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군 구청장에 등록하라 그랬으면 이 시군구가 광역자치단체에 들어가요? 기초단체에 들어가? 기초단체에 들어가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냥 구청장이라고 쓰여져 있지.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치구청장이라고 썼고, 그죠?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전혀.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강남구 안에서 등록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 가서 해야 돼? 시청에 가서 해야 돼? 아니면 구청에 가서 해야 돼? 구청에 가서 해야지. 왜? 시군 구청에 가서 하라 그랬으니까 구청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는 무슨 시? 여기서 말하는 시는, 자, 다시 할게요. 자, 여기서 봅시다. 이 시도 하고 얘를 줄여서 뭐라고 해? 그냥 시군구 이렇게 줄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자체는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무슨 지자체가 있어요? 시도가 있고 또 시군구가 있잖아요. 시군구, 시도 이렇게 있지? 그럼 여기서 시군구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군구는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할게요. 강남구에서 중개업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 해야 돼? 구청에 가서 해야지. 그렇죠? 네. 자격증은 어디서 받아요? 자격증은 시청에 가서 받아야 돼. 왜냐면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거니까. 이런 걸 빨리빨리 파악해야 돼야 공법, 그러니까 법과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법과목은 용어하고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용어하고의 싸움. 그러니까 11월, 12월 달 여러분 이제 용어를 굉장히 많은 용어들을 새로운 용어들을 배울 건데 그것만 잘 접근하시면 법과목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하면 쭉쭉쭉 올라가는 게 이제 되니까. 여기 이제 강남구에 가서 등록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시군구에 가서 등록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영통구 안에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통구청에 가서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수원시청에 가서 해야 되겠어요? 자, 어디서 해야 되겠어? 자, 여기서 봐요. 시군 뭐라고 그랬죠? 구청이라 그랬잖아. 구청. 자치구청이 아니라 어디? 시군구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하는 게 맞아? 영통구에 가서 등록을 하는 게 맞지. 근데 만약에 법 조문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드문 경우이긴 한데 한 5% 정도 됩니다. 시군 자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공법에서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공법에서는 이게 흔한 일이야. 이렇게 공법에서는. 그러면 여기서는 허가를 해줘 안 해줘? 이 강남구에서는 허가 해줘. 왜냐하면 자치구니까 강남구가.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영통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서 비자치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허가를 해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법조문에 시군 자치구청장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갔으면 어디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수원시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뜻이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시는 특별시, 그렇죠?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기에서 시군구에서는 무슨 구만을 얘기한다고요? 자치구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구.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시군구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거는 자치구를 표현하는 개념이고 이거를 이게 조금 헷갈리시면 이렇게 쓰셔도 돼. 이렇게 그냥 시군 자치구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비자치구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시군 구청장이라고 이렇게 주는 경우와 시군 자치구청장이라고 주는 경우는 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줄 때는 그냥 시군구라고 주면 여기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뭐 다 들어가. 자치구, 비자치구 다 들어가는 표현이고 이렇게 줄 때는 비자치구라고 줄 때는 무슨 구만 말 그대로 자치구만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치구는 도대체 어느 단체 그 광역 단체 밑에 있어야만 자치구가 되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요거 한번 봐보실래요? 강남구는 어디 밑에 있기 때문에 얘가 자치구가 되는 거죠? 서울 특별시 밑에 있어서 자치구가 되고 얘는 왜 자치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기초단체 밑에 있기 때문에 자치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치구가 되려면 어디 밑에 있어야 되냐면 특별시 밑에 있거나 광역시 밑에 있거나 특별자치시 밑에 있거나 있어야 자치구가 되는 거야. 다시 자치구가 되려면 어디 밑에 있어야 된다고요?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 밑에 있어야만 자치구예요. 그럼 다시요. 영통구는 왜 자치구가 될 수 없다고요? 특별시랑 광역시랑 특별자치시 산하의 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대전광역시. 대전은 참고로 광역시입니다. 동구가 있어요.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찾아볼게요. 대전광역시가 지방자치단체 맞죠? 이게 광역단체니까 얘도 어때? 자치구에 들어가겠죠? 왜 자치구에 들어가? 광역시 밑에 있으니까. 광역시 밑에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하나만 구두로 한번 더 해볼게. 안산시에 가면 상록구라는 구가 있어요. 안산시 상록구. 그럼 상록구는 자치구, 비자치구? 비자치구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안산시가 광역시 아니잖아. 이런 거 특별시도 아니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를 좀 기억하시는 게 필요해. 시도라는 개념과 시군구 혹은 시군자치구라는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시도, 시군, 자치구 혹은 시군구 이 표현 좀 다르다는 개념 이해하시면 돼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여기서 요거 우리 지방자치단체 관련해서 질문. 얘를 우리가 행정구라고 얘기하거든요. 행정구.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통구가 구도 아닌 거지 그냥. 영통구가 구도 아닌데 뭐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우리가 구라고 붙이는 거에서 행정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구 밑에 무슨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통구에도 무슨 뭐 가령 팔달동이 있다. 그러면 이 팔달동이 있다고 치고, 그러면 동이 있으면 이 동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이겠어요, 아니겠어? 당연히 아니겠지. 얘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지. 우리 등기법에도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얘는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 능력. 그러니까 수원시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수원시 이름으로 있지. 왜냐하면 자치단체니까. 그죠? 얘는 등기할 수 없고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그럼 얘가 잘 나와 시험에. 무슨 동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그죠? 네,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 그러면 얘하고 얘는 같은 급이다. 이거 질문한 거죠? 얘하고 얘는 같은 급은 아니고요. 그죠? 왜 같은 급이 될 수 없냐면, 자, 동장하고 구청장하고 직급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렇잖아요. 같은 급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행정의 편의상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실제 실무에서는요,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구체적인 그 사안에 대해서 뭐 구청에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구청이 멀어요. 우리 가령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렇게 그 내려주는 경우도 있냐면 업무의 일부를 동사무소에다가 업무를 이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대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시골은 더 많겠죠. 그러니까 원래 누가 해야 되는 일들을요, 군수가 해야 하는 일들을 읍장이나 면장한테까지 이렇게 내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농지법에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이 표현이 어떻게 나가냐면 시, 구, 읍, 면장 뭐 이런 식까지 나가요. 읍장, 면장까지 이렇게 이관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냐면, 자, 중앙정부에서도 법이라는 게 있죠, 그죠? 네, 중앙정부. 이거는 우리 국회에서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자, 생각해봐요. 작은 정부에서도 법이 필요하겠어요? 작은 정부에서도 법이 필요하겠냐 이거지. 필요하겠죠. 이것도 정부니까. 네, 그래서 이 작은 정부에서 만든 법을 조례라고 얘기합니다. 조례. 자, 이 말을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조례. 조례가 뭔지까지는 아셔야 된다. 조례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조례의 의미는 알고 계셔야 된다. 조례. 자, 그러면 자, 봐요. 중앙 정부의 법을 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지방 정부의 법을 법이라고 얘기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만든 법은 뭐라고 부른다? 두 자로 조례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볼 수 있겠죠?
강남구에 조례 있어요? 예. 영통구에 조례가 있어요? 강남구에 조례가 있죠, 그죠? 영통구에는 조례가 없어요. 왜 없어? 비자치구니까. 그러면 수원시에는 조례가 있어요. 여기는 자치시니까, 그죠? 서울특별시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 조례가 있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그 의미는 조례가 있냐 없냐 이렇게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전개하면 조례가 있다는 것은 의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의회가 있겠어요? 서울특별시 의회 있겠죠. 여기는 강남구 의회, 여기에는 수원시 의회가 있어야지. 그래야 조례를 만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이렇게 있는데 그 규칙은 누구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정부에서도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정부의 규칙은 누가 명령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 지자체의 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장의 명령, 이게 우리 지자체의 규칙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른쪽에 이제 법조문의 형식 쪽으로 한번 오셔가지고 제일 상위에 조가 있어요. 법조문은 우리가 조, 그리고 항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호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박스를 좀 잠깐 보시면 네모 안에 7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쭉 넘어가다 보면 동그라미 1번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를 동그라미 1번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도 이거를 동그라미 1번이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 안 되느냐면 법 조문은요. 맨 앞에 거를 조로 읽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을 뭐라고 읽어요? 항.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이라고 안 읽고 몇 항? 1항이라고 읽어줘야지. 그죠? 자, 그러면 봐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 가시게 되면 이제 뭐가 되신다고요? 공인 중개사.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이제 공인 중개사가 돼서 굉장히 많은 손님들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이 손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렇게 나가면 이 손님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 사람이 좀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뭘 느끼겠어요? 이 사람 정말 무식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배우신 대로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7조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은 뭐라고 읽는다고요? 1항.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런데 밑에 박스를 보니까 제2조 이렇게 있죠. 정의, 용어의 정의인데 그 정의에 보니까 동그라미는 오간데 없고 그냥 막바로 숫자가 나와 있죠. 이런 걸 호라고 읽어요. 호. 자, 그러면 그 밑에 1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어야 돼? 제2조 1호라고 읽어줘야지. 그렇죠? 다시 제2조 1호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겨보세요. 16페이지 가시면 본문하고 단서라는 형태가 있죠. 자, 본문하고 단서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50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여기서 단락을 한 번만 좀 끊어봐 주시겠어요? 단락을 좀 끊고 거기까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거기까지를 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은 긍정형으로 지금 끝났어요? 아니면 부정형으로 끝난 거예요? 뭘 한대 안 한대? 한대. 그러면 긍정형, 부정형. 긍정이 되겠죠. 그죠? 긍정. 그렇죠? 자, 그런데 다음에 단락 끊은 다음에 뭐라고 줬나 보세요. 다만 이랬죠. 다만. 마저 읽어볼게요. 그 중개업자가 위반행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부가 한대 안 한대? 안 한대. 자, 그러면 본문 대 단서는
바꿔주는 거예요. 내용을. 그럼 여기는 부정으로 이해하셔야 되겠지. 그죠? 그런데 만약에 본문이 부정일 수도 있어요. 본문이 부정적인 지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면 단서는 반대로 뭐 해야 되겠어? 긍정형 지문이어야 하겠죠. 그렇겠죠? 이래서 본문과 단서 사이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될 때 본문하고 단서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시험에는 본문을 주로 많이 출제하겠습니까? 단서를 주로 많이 출제할 것 같아요. 얘가 중요하지, 얘가. 그죠? 자, 그러면 법조문은요, 대체적으로 본문만 구성되어 있는 게 90% 이상입니다. 본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근데 한 10% 정도, 열에 하나 정도가 단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 그러니까 주로 말하면 원칙이고 예외가 되는 거죠. 출제원들은 이런 걸 좋아한더라.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 3번에 보시면 1문과 2문 형태로 나눠져 있는 거 있죠. 그 1문과 2문이 뭐냐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본문이 하나 있고요. 그죠? 끝났어. 본문이 이렇게 쭉 끝나고 또 본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이 또 연결돼. 긍정, 부정 계속 연결이 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앞에 거를 제 몇 문? 1문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뒤에 부분을 제 몇 문? 2문. 그럼 한 문을 더 붙이면 이거 뭐가 되겠어? 제 3문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제 3문 이렇게까지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밑에 저 항을 더 하나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4번 보시면 동그라미 조의 2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동그라미 조의 2가 뭐냐면 박스를 잠깐 볼게요. 실제로 제27조의 2 이런 말 들어가 있죠. 그죠? 제27조의 2. 자, 그럼 한번 예를 하나만 들어서요. 이렇게 한번 좀 봅시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쁜 짓을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요. 이 법이 이제 형법인데 형법 제250조가 살인죄예요. 죄명은 살인죄인데. 그렇죠? 제가 이제 법과대학을 나왔는데 제가 1학년 때 형법 이제 우리 그 총론이라고 해서 형법이라는 게 뭔가를 이제 배우는 시간에 250조가 살인죄였어요. 지금도 250조가 살인죄야. 앞으로 25년이 지나도 형법 250조는 무슨 죄? 살인죄. 안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봐요. 25년 전에도 이게 살인죄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25년 그 사이에 어떤 죄들이 어떤 무슨 죄, 특히 뭐 컴퓨터에 관련된 죄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됐을까요? 신설이 안 됐을까? 됐겠죠. 또는 일부 죄가 삭제, 즉 폐지가 된 경우도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죄를 안 저지르는 거야. 이런 죄가 있지만 안 저지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죄는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시켜야 되겠지.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죄 있잖아요. 우리 없어진 죄 중에 하나, 최근에 없어진 죄로 혼인, 빙자, 간음죄 없어졌어요. 그죠? 이 죄는 왜 없어졌냐면 안 저질러서 없어진 게 아니라 왜 없어졌을 것 같아요? 이 형법에서 빠진 이유가. 뭐 시험 과목은 아니지만 이제 기본적인 제도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니까 이게 형법에 있었다가 빠진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빙자했는지 안 했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혼인을 빙자했어? 이거를 어떻게 입증할 거야? 예를 들어서 간음한 사실은 있지만 내가 혼인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 끝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죄는 사실은 죄가 될 수 없는 죄인데 잘못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중간에 하나의 죄가 신설이 됐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249조와 250조 사이에 죄 하나를 신설하는 거야. 무슨 컴퓨터에 관련해 가지고. 그럼 얘가 몇 조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요 사이에 들어가니까 249조 들어가면 얘랑 겹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몇 조로 들어가야 돼? 250조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 다음에 들어가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자동적으로 한 조가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바뀌잖아. 그럼 바뀌면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되냐면 이 법조문을 가지고 실제로 매일같이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판사, 검사, 뭐 경찰,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 불편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기술을 하나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신설되면
249조의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249조의 3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러면 삭제된다. 만약에 249조를 뺄 거다. 그러면 이렇게 딱 삭제시켜 버려. 그렇게 하고 얘는 영구히 결번 처리합니다. 없어지는 거야, 그냥. 신설될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런 형태의 법조문이 나오면 얘는 원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새로 들어간 거죠. 그럼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왜 중요하겠어요? 새롭게 신설된 조문이니까. 예, 그런 것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내려가시면 부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칙이라는 말은 덧붙인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즘에는 뭐 편지 쓰시는 분들 거의 없는데, 옛날에 우리 편지 많이 쓸 때요, 편지 딱 이렇게 다 썼어요. 예, 다 쓰고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거는 맨 밑에다가 뭐라고 하죠? 뭐 추신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잖아요, 그죠? 뭐 위에 쓴 말 다 뻥이다 이렇게 쓰고 그러잖아. 이게 뭐 추신할 때 그렇게 할 때 이걸 부칙이라고 얘기해요. 덧붙이는 말 부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